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등 이재명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겨냥한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가 계속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좌파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JTBC의 과거 단독 보도 영상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의 나팔수가 되기 이전이었던 JTBC는 단독 보도란 타이틀을 달아서 쌍방울과 이재명 사이의 관계와 관련한 기사를 쏟아낼 때였습니다. JTBC가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3년 2월 1일에 보도한 단독 쌍방울 김성태 북한 이종혁 껴안고 조국 통일 만세 이재명 방북 비용 카레 봉투에 라는 제목의 단독 영상과 기사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JTBC는 쌍방울이 이화영 부지사와 함께 북한 고위 인사를 여러 번 만났던 당시의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다면서 단독 입수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술을 마신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의 민간 대외 창구인 조선 아태위 이종혁 부위원장을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사는 이어 쌍방울은 여러 대북 행사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측근 이화영 부지사와 함께 진행했다라면서 대북 사업을 호재로 띄우면서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뛰었고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협동농장 500만 달러를 대신 보낸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성태 전 회장은 같은 해 11월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진술했다며 김 전 회장 측근은 카레 분말 봉투에 달러와 유로 현찰을 담아서 밀봉해서 중국 선양에서 북측에 줬다라고 설명했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나온 쌍방울 전 자금 담당 임원의 정언과 엮으면 이렇게 됩니다. 800만 불 가운데 스마트팜, 당시에는 협동농장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어쨌거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과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불 가운데 200만 불 등 700만 불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전자담배 케이스와 책갈피 사이에 끼워 나가는 방법으로 중국 선양으로 들여갔고 거기에서 김성태가 카레 분말 봉투에 담아서 밀봉해서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 불은 리호남이 별도로 달라고 요구했고 쌍방울은 환치기 수법으로 필리핀에 돈을 보내 김성태와 박용철 등이 필리핀에 가서 리호남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100만 불을 환치기로 받기는 했지만 필리핀 관리들한테 뇌물도 줘야 되고 또 호텔비도 사용하고 하다 보니 30만 불은 사용해버렸고 우선 70만 불을 리호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검찰의 회유와 강압 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JTBC도 같은 방향으로 스탠스를 취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된 국조특위에서 검찰을 두들겨 패는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TBC는 3년 전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의 연루에 대해서 거의 확신을 갖고 보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주도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고 현장 조사도 의결했는데 증인 채택이 기가 막힙니다. 대장동 조작기소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남욱은 다시 부른 반면 대장동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술을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은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재명 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해온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번에도 증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재명의 공소 취소에 결정적으로 방해가 될 유동규는 절대로 증인석에 앉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국정조사가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성토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박상용 검사 그리고 조작수사로 몰아갈 결정적인 인물로 활용하고 있는 남욱의 진술 압박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던 정일권 검사 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몰아가겠다는 방향을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수사검사들도 특위에 한 번 더 나오게 됐는데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보다는 조작기사로 몰아가고 검사들을 위증으로 기소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욱과 같은 범죄자의 발언은 근거와 억조로 생각하고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 검사들을 완전히 협박하는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에 대한 증인 채택 철회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는 SNS에 자신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또다시 증인 채택을 의결한 것은
두 사람은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무슨 진술이든 위정으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사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을 고발하고 그 고발 사건을 특검 도입의 명분으로 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 검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진심이었다면 전 국민이 보는 국정조사장에서 저를 상대로 날카롭게 묻고 저의 증언을 청취했어야 했다면서 그 막강한 권한의 위원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을 가지고도 저의 거짓말 하나 입증하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느냐?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무섭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국정조사가 아닌 검사를 위정으로 고발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특검과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을 알더라도 떨어지는 순간까지 앞으로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한편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이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 검사는 검사장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검사로 강등시켰는데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검사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2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휘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대장동 1차 수사팀이었던 정용환이 지난 16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내놓은 증언과 관련 과거 수사보고서 내용이 서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1기 수사팀이었던 정용환 검사가 지난 국정조사에 나와서 이재명, 김용, 정진상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며 그런데 1기 수사팀이 2022년 5월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와 상반되게 대장동 자금을 추적해서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 관련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정진상을 상대로 이재명이죠. 시장에 대한 보고 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와 상반된 증언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는 위정이라고 부른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검사장은 또 정용환 차장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2차 수사팀에 의해 패싱 당했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습니다. 당시 SBS 인터뷰에서 정용환은 윤석열 정부 이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2차 수사팀이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1차 수사팀에는 부장검사인 나를 포함해서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철저히 패싱 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차 수사팀은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1차 수사팀 입장은 이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관련 정유미 검사장은 당시 인터뷰 자체가 참 황당하다고 생각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팀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어 기소 및 공소 유지를 함에 있어서 이전 수사팀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전 수사팀이 실체를 거의 다 밝혀놓은 후 인계받은 팀이 마무리만 할 경우 같으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라는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털 것만큼도 건드리지 않았고 2차 수사팀이 고군분투해서 위선까지 혐의를 다 밝혀 기소한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1차 수사팀에 묻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정용환 검사는 2025년 11월 11일 해당 인터뷰를 하고 열흘 후에 검사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축하합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유미 검사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정용환 차장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휘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사장 승진은 축하할 일이지만 적어도 특정 권력자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한 사람이 정확하게 그 대척점에 있는 검사들을 감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징계 절차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대장동 및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정용환 검사가 지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말이지 법무부와 대검이 뭔가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위정하고 동료들을 은근히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이 그 동료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휘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라면 왜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유동규 본부장이나 박상용 검사를 당당하게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들의 목적은 진실이 아니라 어떻게든 검사들을 위정으로 엮어서 공소 취소라는 초법적인 퇴로를 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정유미 검사장이 지적했듯이 과거 자신이 쓴 수사보고서와 상반된 증언을 하며 성진가도를 달리는 이들이 동료 검사를 감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사에 남을 코미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